안녕하십니까. 향원 약초소당 훈장 호원입니다. 저는 오늘 한방 대표적인 구급약 우황청신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우황청신환이라면 한 가정의 구급약으로 비상용으로 몇 개씩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고,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두 번 안 드신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. 우황청신환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나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. 보통 우황청신원이라고도 하고 우황청신환이라고도 합니다. 이게 환. 우황청신원이라고도 하고 환이라고도 합니다. 우황청신환에는 이 산약이 들어갑니다. 산약. 이 산약이 뭐냐면 우리 식용 마 있죠. 마가 한양 이름으로다가 산약이라고 합니다. 또 이 감초가 들어갑니다. 감초가 들어가고, 인삼은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. 인삼이 들어가고, 이 포항이 들어갑니다. 포항은 뭐냐면 그 물가에 나는 부들 있죠. 부들이 이제 가을이 되면은 애들 좋아하는 학도같이 이렇게 껴있는 씨앗 주머니가 부들이라고 하고, 양 이름으로는 이 포항입니다. 그리고 요 신곡이 들어갑니다. 신곡은 술을 만드는 누룩이에요. 누룩입니다. 그 다음에 요 서각. 요 서각은 뭐냐면 이 진서각이라고, 이 코뿔소 뿔입니다. 코뿔소 뿔. 지금은 이제 코뿔소 뿔이 무역 거래라든지 동물 보호 때문에 이 거래가 되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약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약입니다. 이 서각, 진서각. 그 다음에 이 대두왕건이라고 이 생소한 이름이 들어가 있죠. 대두왕건은 글자 그대로 큰 콩이 머리에 수건을 썼다는 뜻입니다. 이 콩나물입니다. 콩나물이 이제 싹이 트면은 한 2, 3일 되면 뿌리가 한 2, 3cm 됐을 때 콩나물 껍질이 이렇게 꼭 이렇게 벗겨집니다. 벗겨지면 그게 꼭 수건을 이제 뒤집어 쓴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대두황건이라고 합니다. 누런 수건을 머리에 썼다고 그래서. 그 다음에 육개라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. 육개는 뭐냐면 계피의 두꺼운 부위를 육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육개는 이제 이 고기육자를 씁니다. 고기육자 두껍다고 그래서. 그 다음에 악교가 들어갑니다. 악교는 우리가 이제 한약재로 쓰는 것보다는 우리 이제 건축을 할 때, 건축이라든지 가구 공예를 할 때 접착제로다가 많이 사용을 하는 악교풀, 그게 악교입니다. 예, 악교가 들어갑니다. 또 여기 백작약이라는 약재가 들어갑니다. 백작약. 예, 백작약은 한박꽃뿌리입니다. 한박꽃뿌리. 이제 백작약이 있으면 이제 접작약이 있겠죠. 그리고 여기 청심환에는 백작약이 들어갑니다. 요 맹문동이 있습니다. 맹문동은 요즘은 약재로도 많이 쓰지만 조경용으로도 요즘 좀 많이들 신고 있죠. 맹문동. 그 다음에 황금입니다. 황금이라는 약재는 요 금자가 우리가 급할 때 세 금자는 아닌데, 이 약 자체가 전부가 좀 누른빛이에요. 예, 노란 그런 뿌리가 색채를 띱니다. 이건 뿌리를 쓰는 겁니다. 황금. 그 다음에 당귀가 있습니다. 예. 당귀는 잘 아실 거예요. 강원도 평창 진부가 이제 주산지라 이제 많이 나오죠. 그 다음에 이렇게 방풍이 들어갑니다. 요즘은 이제 이 방풍은 뭐냐면 풍을 방지한다는 그런 뜻이죠. 요즘은 방풍나물이 이제 봄 식탁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, 그건 이제 방풍 엽인데, 이제 방풍 식탁에 등장하는 방풍은 해방풍입니다.
해방풍이라는 이제 바닷가에서 난다는 뜻인데 요즘들은 뭐 재배를 많이 해가지고 잎사귀 이제 그것을 방풍잎을 많이들 사용을 하죠. 그게 이제 방풍 방풍 뿌리가 들어갑니다. 뿌리 잎사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주사가 들어갑니다. 주사는 뭐냐면 이제 붉은 모래라는 뜻이죠. 예, 주사라고 하면은 그 뭐 무속 신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저 부적을 쓰는 곳이 있죠. 부적. 그런 데서 이제 저 주사를 갈아서 이제 쓰는 게 이제 주사인데 이 주사는 수비라는 그 저 법제를 같이 거쳐야 합니다. 이 광물성이기 때문에 약간 그 저 이물질이 좀 많이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법제를 해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백출이라는 약이 있습니다. 백출은 뭐냐면 그 삽추라고 하지, 삽추 뿌리를 이제 백출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삽추에는 창출과 백출이 있습니다. 창출은 좀 뿌리가 좀 오래된 거, 뭐 이제 3, 4, 5, 6년이 된 것을 이제 창출이라고, 이 백출은 거기서 이제 새 뿌리에서 그 토란같이 새롭게 붙어서 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1, 2년 된 것을 띠면은 그걸 이제 백출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시우라는 약이 있습니다. 시우는 일반인들이 좀 생소한 약인데 이것도 이제 어디에 많이 쓰냐면은 그 감기약에 이제 많이 씁니다. 시우, 저로 뭐 독활강을 이렇게 해가지고 감기약, 발한 뭐 이런데 몸에 열이 나고 또 오한이 있고 그럴 때 이제 그런 데 쓰는 것이 시우입니다. 길경은 다 아실 거예요. 도라지입니다. 도라지. 예, 도라지가 들어가죠. 예, 또 여기 행인이 들어갑니다. 행인은 뭐냐면 살구시예요. 살구를 우리가 먹고 나면 그 단단한 게 나오죠. 딱딱한 게 나오는데 그걸 요 망치나 뭘로 이렇게 깨고 나면은 거기 이제 하트 모양식으로 조그만 씨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행인이라고 합니다. 요 백복령이 있습니다. 백복령은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뭐 자주 방영이 되더라고요. 백복령이 이제 소나무 적송이죠. 그 소나무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소나무 본 줄기가 이제 붉은색이 띠는 것을 적송이라고 하는데 적송을 벌목을 하고 나서 이제 5년에서 한 10여 년이 됐을 때 그 뿌리 밑에서 이제 그 큰 고구마 같이 이제 앉는 것이 이제 그걸 복령이라고 합니다. 예. 천궁이 있습니다. 천궁. 이 천궁이라는 약재는 참 향이 좋아요. 아주 향이. 이 천궁 향을 맡으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죠. 머리가 맑아지고 그래서 그 공부하는 학동들 그 방 뒤에는 그 천궁을 옛날서부터 이제 심는 뭐 전설이랄까 전통이랄까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. 이 사찰에 언제 월정사를 갔는데 스님들 공부하는 뒤쪽에 보니까 이 천궁밭이 조그마한 천궁밭이 있더라고요. 여기 우황이 있습니다. 이게 우황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. 참 귀한 약이죠. 아주 귀한 약. 우황은 소가 담석증이 걸린 겁니다. 사람으로 말하면 담석증. 근데 이제 요즘 소들은 축사나 하는 사람들이 뭐 때에 맞춰서 예방주사라든지 이런 걸 잘 맞추고 그러기 때문에 담석증 같은 게 걸리는 소가 거의 없습니다. 근데 옛날에는 이제 소도 귀했지만은 집에서 기르는 소가 이제 담석증이 걸려서 이제 우황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 소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약재를 우황청신화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군신좌사라고 하죠. 이 약의 임금은 누구냐, 신하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이 들어가는 양으로 봐서는 이 산약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. 산약은 7돈이 들어가는데 우황은 1돈 2푼이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한 6분의 1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. 근데 이제 우황이 아주 역할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황을 이 이름 앞에다가 이제 우황을 썼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그런데 우황이 거의 없어요. 이제 없다고 보야겠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황 대체 약재들을
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영양각. 영양각은 우리 한국에서는 없죠. 그 아프리카 같은데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라도 이런 데 보면 그 뿔이 이렇게 좀 약간 틀어서 올라가는 것 같이 이렇게 뿔이 뾰족하고 한 것이 영양이라고 하죠. 그 뿔이 들어갑니다. 뿔이. 여기에 이제 사양이 들어갑니다. 사양. 사양은 참으로 귀한 약입니다. 사양노루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동물 보호에서 이것을 잡을 수도 없고, 근데 이 사양은 보통 뭐 사양이 뭐냐 하면 노루배급이라고 하는데 사양노루 배급은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이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. 근데 사양은 거의 구하기가 어렵다. 희귀 약재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용내라는 약이 있습니다. 용내. 용내는 그 나무의 수지예요. 나무 속에서 나오는 수지인데 이 용내 향이 사양향하고 거의 흡사합니다. 저 사양은 동물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나는 거 빼놓고는 아주 냄새가 거의 흡사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서공황이라는 게 있습니다. 서공황. 이 서공황은 이 주사와 같이 같은 광물성 돌입니다. 돌. 예. 이 광물성 돌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광물성에는 뭐 흙도 붙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물질이기 때문에 습이라는 그 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날린다는 그런 뜻이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법제 과정을 거칩니다. 이 백급이라는 약이 있습니다. 백급은 약재가 이제 우리는 별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않는 약이기 때문에 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안 합니다. 여기 이제 무슨 약재가 비슷하면 날이 꼬신 그 백합이 있죠. 백합하고 거의 이제 좀 비슷해요. 예, 뿌리도 좀 그렇게 좀 뿌리는 약간 좀 틀리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건 뭐 자주 많이 사용하는 약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. 건강이 있습니다. 건강은 글자 그대로 이제 마를 거니까 생강이 말랐다는 얘기죠. 마른 생강을 쓰는 거고. 요 금박이 있습니다. 금박. 이 금박은 뭐냐면 우황청신화를 이렇게 뭐 포장지를 이렇게 뜯어보면 노란 금같이 되어 있지 둥그런데 그걸 이제 금박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환을 만들었을 때 입히는 것이 금박입니다. 그것도 그것을 못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처방에 있는 겁니다. 이 금박이. 그 다음에 이제 요 약재를 가루를 내 가지고 여기 이제 대추와 이제 복밀이라고 썼는데 복밀은 뿌리고 이 대추를 이제 엿을 냅니다. 대추를 이제 엿을 내서 이제 그 밀과 꿀과 함께 혼합을 해가지고 이 가루를 낸 것을 이 반죽을 해서 이제 그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제 금박을 입혀서 그래서 이제 건조를 하면 그것이 이제 우황청신환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. 근데 이제 우황청신환을 이렇게 처방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아까 이제 진소각이라든지 이제 주사라든지 우황이라든지 사양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이게 이제 본방을 이게 다 넣을 수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네, 생각을.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약초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이게 되게 계신 분들은 한 30년 전에 그 우황청신환 그 사건을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. 87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 우황청신환이 한번 대대적인 그 업계에서는 설이 맞았다고 하겠죠.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뭐냐면 이 본방을 선전은 이제 본방, 원방 우황청신환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많은 약재가 이제 빠져 있었던 거죠. 빠져 있었습니다. 오늘은 이 우황청신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향원약초서당 호원이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